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 금융상품 권한다고 응하지 마라 편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음식점에서 만약에요, 가장 맛있는 메뉴를 물어본다. 그랬을 때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 가장 비싸거나 마진이 많은 메뉴를 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주부라면요, 장을 볼 때 생선가게 주인이 권하는 생선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생선이 신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서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먼저 들어온 것을 늦게 팔게 된다면 썩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열된 상품을 선택할 때도요, 맨 앞에 놓인 상품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맨 앞에 놓인 상품은요, 유통기한이 가장 짧게 남아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들은 맨 앞에 놓인 상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빨리 먹을 거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서비스 중에서 리볼빙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어 단어로 회전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당월 결제분을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뤄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꺼번에 갖기 힘든 사람한테 결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서비스일까요? 흔히 세금을 납부할 때도요, 분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그 분납 서비스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동안에 반만 낸다든가 나머지 반은 2개월 뒤에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걸 6월 15일까지 내도 되죠.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리볼빙 서비스도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카드 상담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권한다.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서비스 물품을 준다고 해서 덜컥 신청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달부터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리볼빙 서비스 평균 금리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카드는요, 연 14.76%입니다. 삼성카드는 14.93%고요. 현대카드는 16.71%가 되겠습니다. 신한카드는 17.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는요, 17.85%고요. 그 다음에 KB국민카드는 18.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롯데카드는요, 무려 18.54%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요, 한 달 동안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볼빙 서비스를 한다면요, 최고 18.54%의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인 경우에는요, 연 18만 5,400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부담하다 보니까요, 리볼빙 서비스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자꾸 권하는 이유는요, 카드사 입장에서 높은 마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카드로 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고율의 할부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부 수수료율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카드 사용도 많고 연체 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부 수수료율은요, 2개월일 때 13.0%, 그 다음에 3에서 5개월은 18.5, 6에서 12개월은 19.5, 그 다음에 13개월에서 60개월까지 할부한다면요, 무려 19.9%입니다. 이 금리는요, 법정 최고이자율 20%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15.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월 300만 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1년 동안에 이자만 47만 7천 원이 됩니다. 엄청난 이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카드사는요, 리볼빙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할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으로 높은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아름다운 이유 아십니까? 왜 갑자기 꽃이냐고요? 바로 꽃이 아름다운 이유, 그 향기도 많이 나고 색깔도 여러 가지죠. 그것은 벌과 나비를 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꽃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양자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꽃은 꿀과 식량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번식에 성공하는 양자 만족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서요, 일방만 유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입 전 판매인이 제시하는 것을 바로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다른 것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금융 상품은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가 분석할 능력이 별로 없겠죠? 그러므로 자기 편에서 선택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누가 좋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IFA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금융 거래를 합니다. 뭐 절세 및 투자, 자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과 조언도 받습니다. 이때 IFA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립된 자산관리사를 말합니다. 독립된 자산관리사는요, 뭐 전문성도 있겠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편에서 확실하게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A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A 중에서도요, 이러한 전문가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반드시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IFA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선택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